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네? 격떨어지게. 레드와인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강남 프랑스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아래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와인 방울이 턱 끝에서 하얀 테이블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기간제 주제에 감히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신 차려. 분수를 알아야지. 와인에 젖은 여자는 냅킨으로 조용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지안이 학교 정문을 들어섰어요. 26살의 지안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평범한 브랜드였어요.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수수했습니다. 지안쌤,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얀 커튼, 2개의 침대, 벽면에 건강 포스터들. 지안은 이곳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지안아, 출근했어? 문이 열리며 같은 또래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국어교사 박수진이었습니다. 응, 언니. 일찍 왔네? 오늘 아침 일찍 수업 있어서. 너 주말에 뭐 했어? 아버지랑 식사했어. 와, 좋겠다. 아버지랑 사이 좋네.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는? 나 그냥 집에서 쉬었지 뭐. 갈 데도 없고.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학을 나와 정규 교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야, 그런 표정 짓지 마.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거 편하더라. 언니 정말 대단해. 뭐가? 너도 대단하지. 아버지 사업 잘 되신다며? 굳이 기간제로 일할 필요 없잖아. 지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 이 일이 좋아서. 그래도 불안정하잖아. 1년마다 재계약이고. 괜찮아. 실력 있으면 어디서든 필요로 하니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참 특이해. 나 같으면 안정적인 걸 택할 텐데.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서둘러 나갔어요. 지안이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지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도 같이 먹을까? 아빠. 지안이 작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다음 주에요. 사실 토요일에 아버지를 만났었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청림바이오 그룹 회장 서명호였습니다. 지안아, 왔니? 네, 아빠. 지안이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요즘 학교 일은 어때? 좋아요. 애들도 잘 따르고. 명호가 딸을 봤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됐어.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알아. 내가 엄마 닮아서 착하니까.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엄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지안아,
명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현장에서 배우고 싶다는 거 아빠는 이해해. 그런데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 엄마처럼. 지안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명호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아내가 떠난 지 16년. 명호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였던 아내. 자신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집안 어른들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간호사 주제에 우리 집안에 그 말들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고 결국 몸까지 망가졌어요. 마지막 순간 아내는 10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안아, 당당하게 살아. 명호는 그날 이후 다짐했어요. 딸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아빠, 지안의 목소리에 명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괜찮으세요? 그래. 아빠는 괜찮아.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지안이 보건실에서 문자 메시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의 걱정 어린 눈빛이 떠올랐어요. 괜찮아, 아빠. 저는 엄마와 달라요. 저는 강해요. 창밖에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지안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안이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밝은 목소리와 함께 남자가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의 한민우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오빠, 늦었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민우가 지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빠가 정해줘. 두 사람은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민우가 지안을 보며 웃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오빠는? 나도 그냥저냥. 요즘 병원 쪽 납품건으로 바빠. 민우는 중견 건설자재 유통회사 대양산업의 이사였어요. 잘 되고 있어? 응. 다음 달쯤 계약 체결될 것 같아. 다행이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지안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 어때? 지안의 손이 멈췄어요. 벌써? 우리 만난 지 1년 됐잖아. 나 진지해. 민우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너랑. 지안이 민우를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응. 오빠 부모님 뵙고 싶어?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이번 주 토요일 어때? 그렇게 빨리? 응. 우리 어머니가 강남에 좋은 레스토랑 예약하셨대.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 근데 왜? 나 그냥 평범한 기간제 교사잖아. 부모님이 괜찮으실까? 민우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지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안은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옷? 아니면 수수한 옷? 결국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어요. 가방도 평범한 브랜드로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수수했지만 단정했습니다. 괜찮아. 진심이 통하면 돼. 오후 5시였어요. 강남의 프랑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아, 여기. 오빠, 부모님 벌써 안에 계셔. 가자. 두 사람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한쪽에는 와인 셀러가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민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최순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가방,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아버지 한진수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민우가 먼저 인사했어요. 지안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순자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수수한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는요? 제약 쪽이요. 아, 그래요?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지안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아버지 일에 관여 안 해서요. 순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지안 씨는요? 직업이? 학교 보건교사예요. 보건 선생님이시구나. 정규직이세요?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기간제예요.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기간제요? 그럼 1년마다 재계약하는? 네. 불안정하겠네요. 월급은 얼마나?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순자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가족 될 사람인데 뭘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지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적당히 받아요. 순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적당히요? 기간제 교사면 200만 원대?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진수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식사하는 동안 순자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집은 어디 사세요? 혼자 원룸에 살아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요? 형제는? 외동딸이에요. 순자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을 똑바로 봤어요. 지안 씨. 네. 우리 민우가 어떤 앤지 알아요? 지안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민우는 대양산업이사예요. 곧 100억짜리 병원 납품 계약도 앞두고 있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안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테이블 위 와인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안의 얼굴에 레드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얼굴과 목, 가슴을 적셨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와인 방울이 턱에서 떨어져 테이블보 위로 흘렀어요. 기간제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순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웨이터 2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와인에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진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면 어때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웨이터가 지안에게 냅킨을 건넸어요. 지안이 천천히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계산하고 나갈 거예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지안이 민우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어머니한테. 지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지안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민우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순자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저 여자 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어머니, 야, 너 정말 기간제 교사랑 결혼할 거였어? 정신 차려. 민우가 어머니를 뿌리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지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지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젖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인이 아니라 물이었지만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에 쏟아진 차가운 와인, 주변 사람들의 시선, 민우의 당황한 표정, 순자의 비웃음,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랬을까? 시댁에서 모욕당할 때, 간호사 주제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억울하고 분했을까? 지안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는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엄마와 다를 줄 알았어. 당당하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어. 하지만 결국 똑같구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지안이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엄마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낡은 사진들, 편지, 그리고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한 벌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안이 그걸 꺼냈습니다. 블라우스에 오래된 얼룩이 있었어요. 갈색으로 변한 얼룩. 와인 자국이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도 똑같은 일을 당했구나. 지안이 블라우스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안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순자와 민우도 있겠죠. 편하게 잠들고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안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에게서 문자가 2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지안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단단히 말씀드렸어.
제발 연락 좀 해줘. 지아는 문자를 읽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3시, 지안의 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니야. 나는 엄마와 달라. 엄마는 참기만 했지만 나는 아니야.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이 학교에 출근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안아. 수진이 복도에서 달려왔어요. 언니. 야, 너 주말에 상견례 어땠어? 어제 연락했는데 답이 없더라.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랬어. 뭐야, 그게 무슨 대답이야? 수진이 지안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안아,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말? 지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어. 괜찮지?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안을 봤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응. 고마워. 지안이 보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정 실장. 지안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정 실장님, 저예요. 지안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지안이 창밖을 봤어요. 한민우라는 사람 있어요. 30살 대양산업이사요. 정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겁니까? 네. 그 사람 회사 거래처 내역이랑 재무 상황 좀 알아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 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안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보건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김밥 2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야, 밥은 먹어야지. 언니, 말 안 해도 돼. 그냥 먹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아, 민우 씨랑은 어떻게 된 거야? 헤어졌어.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진이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응. 수진이 나갔습니다. 지안이 혼자 남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안의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양산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회사 규모, 매출, 주요 거래처,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 현황까지. 지안이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 목록,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청림메디컬센터 신관 건설자재 납품 계약 금액 100억 원, 계약 예정일 다음 달 5일. 지안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청림메디컬센터, 청림바이오 그룹의 자회사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였어요. 지안이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대양산업 매출의 70%가 병원 관련 납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들 대부분이
청림바이오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요. 의료기기 납품, 병원 건설 자재, 의약품 유통까지 모든 것이 청림바이오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지안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어요. 지안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아가씨. 정 실장님, 말씀하세요.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회사가 진행하는 청림 메디컬 센터 계약 있잖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모르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 실장님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도와주세요. 정 실장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림 메디컬 센터 구매팀 이사가 제 후배입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정당한 사업적 판단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안이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흥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우 씨. 하지만 당신은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제 얼굴에 와인을 부을 때 당신은 그냥 지켜만 봤어요. 지안이 창밖의 석양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세상이 무너질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청림 메디컬 센터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계약만 체결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계약서를 쓰다듬었어요. 이번 주만 지나면 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지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안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단단히 말씀드렸어. 한 번만 만나자.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다시 연락해 봐야겠다.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우는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청림 메디컬 센터와 최종 계약 체결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업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사님, 이번 계약 성사되면 회사 매출 2배는 뛸 겁니다. 그러게. 다들 보너스 기대해도 좋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청림 메디컬 센터 구매팀 차장이었어요. 민우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차장님. 금요일 계약 관련해서 이사님, 죄송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본사 구매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영업팀장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이 재검토 대상이 된 것 같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청림 메디컬 센터 본사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민우가 이메일을 열었어요.
구매 정책 변경에 따라 대양산업과의 계약권은 보류 처리됩니다. 향후 재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영업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사님, 병원 측에 직접 연락해 보시죠.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민우가 청림 메디컬 센터 구매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우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서울대병원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이사님, 다음 분기부터 납품 계약 종료하려고 합니다. 민우가 귀를 의심했어요. 예, 우리 5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갑자기요? 어떤 방침이?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악재가 이어졌어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점업체 재정비 차원에서 계약을 종료합니다. 서울아산병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민우가 영업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다들 손을 떼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혹시 우리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돈 건가? 영업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그냥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민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우가 은행에 갔어요. 회사 운영자금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 신청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대출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신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대표님 회사 상황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회사 신용 등급 괜찮잖아요. 담당자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최근 주요 거래처 계약 종료 건들이 반영됐습니다.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것도 다른 은행도 똑같겠죠? 담당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림바이오 그룹, 서지한 이사 신규 임명. 민우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지안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민우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제약 유통그룹 청림바이오가 서명우 회장의 외동딸 서지안 씨를 고문으로 신규 임명했다. 서지안 고문은 해외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후 MBA를 취득했으며 현장 경험을 위해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 중이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림바이오 회장의 외동딸. 스크롤을 내렸어요. 청림바이오는 국내 제약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연매출 5조 원 규모다. 병원, 의료기기, 제약 유통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우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청림 메디컬 센터의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거래 중단. 전부 청림바이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안이가 청림바이오 회장 딸이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기간제 교사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와인을 얼굴에 끼얹었던 그 여자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서지안이 청림바이오 회장 딸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청림바이오요. 국내 최대 제약그룹. 그 회장 외동딸이에요. 순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회사 망하는 게, 네, 전부 지안이가 한 거예요. 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갔어요. 다음 이틀 동안 악재는 계속됐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민우는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명의 직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여러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영업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저 죄송하지만 사직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날 5명이 사직서를 냈어요.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우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진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우야 앉아라. 민우가 앉았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버지,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 어떻게 해?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지. 진수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 엄마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주 안에 정리한다. 빚은 3억 정도 남을 것 같아. 순자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집은? 팔아야지. 어쩔 수 없어. 안 돼. 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살던 집을.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순자가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넌 뭐 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재벌 딸이면 잘해주고 기간제 교사면 무시하고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야?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해.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씨 가족은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 남짓한 집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명품 가방들을 팔았습니다. 비싼 가구들도 처분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택시를 탈 수 없어 전철을 탔습니다. 학교가 있는 동네로 가는 전철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학교 정문 앞에 섰어요. 토요일이라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안이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지안이 문을 닫았습니다. 10분 후 지안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두 사람이 학교 뒤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얼굴에 와인을 끼얹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순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초라해서요? 기간제 교사라는 게 수수한 옷차림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와인을 사람 얼굴에 끼얹으신 거예요? 순자가 벤치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이 놀라서 말했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우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안이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최 여사님, 네. 뭐든지 말해요. 물어볼게요. 뭐든지 물어봐요. 지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서요. 정말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회사가 망해서 이러는 거예요. 순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있겠죠.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 와인을 맞았고 제 직업을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최 여사님은 그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있잖아요. 늦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순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건데요? 지안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 여사님. 거짓말. 그냥 제 일하면서 평범하게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안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순자가 뒤에서 불렀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안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어요. 순자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지안이 눈을 감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이 차를 몰고 있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작은 언덕 위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꽃다발을 들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딸 지안의 어머니 이수정. 지안이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 복수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와인 끼얹은 사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집 회사도 망했고요. 엄마처럼 무시당하고 괴롭힘 받았던 그 사람들 똑같이 벌 받았어요.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제가 이긴 건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의 마지막 날, 하얀 병실, 10살 지안이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엄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약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지안아, 엄마 말 잘 들어. 응. 엄마가 지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 엄마, 미워하면 내가 더 아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당하게 살아. 행복하게. 지안이 눈을 떴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원한 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었구나.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지안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미워했어요. 복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죠?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였습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블라우스였습니다. 엄마의 유품, 와인 얼룩이 남아있는 그 블라우스. 지안이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해요? 엄마도 저처럼 똑같은 일 당했죠? 근데 엄마는 복수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알았던 거예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라는 걸. 지안이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와인 얼룩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엄마, 저 이제 내려놓을게요. 지안이 블라우스를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묘비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 제 인생 살게요. 복수하는 인생 말고 행복한 인생이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지안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지안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가씨. 정 실장님, 말씀하세요.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대양산업,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만하려고요. 정 실장이 침묵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안이 백미러를 봤어요. 뒤쪽으로 엄마 산소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지안은 생각했어요. 민우 씨,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게 엄마가 원했던 거니까요. 그게 저를 치유하는 길이니까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지안이 하늘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이 학교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보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안쌤, 복도에서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건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지안아, 아침 먹었어? 응, 언니. 근데 너 오늘 표정 좀 달라 보인다? 지안이 웃었습니다. 그래. 응. 뭔가 편해 보여. 맞아. 조금 편해진 것 같아. 수진이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복수가 아닌 치유의 하루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여전히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규직 보건교사였어요. 지안쌤, 축하드려요. 동료 교사들이 꽃다발을 들고 보건실로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지안이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야, 드디어 정규직이네. 축하해. 언니 고마워.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안이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안아, 정규직 됐다며? 축하한다. 네, 아빠. 감사해요. 명우가 딸을 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그래요? 응.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지안이 작게 웃었어요. 제가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명우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1년 전에 내가 정 실장한테 뭔가 부탁했었지? 지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빠가 어떻게? 정 실장이 걱정돼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근데 자세한 건 안 가르쳐 주더구나.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아빠는 괜찮아. 명우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지안아, 이제 다 괜찮은 거지? 지안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한편 민우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사원이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대리, 이번 분기 실적 좋은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봐요. 내년엔 승진도 고려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퇴근길이었어요. 민우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에는 차로 다녔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 왔니? 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명품은 사라지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너 것도 해놨어. 먹어. 민우가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우야. 네. 엄마가 미안하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 인생을.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민우야. 그때 제가 지안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냥 지켜만 봤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안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지안아, 이거 어때? 좋은데요, 준석 씨. 의료기기 개발자 김준석. 지안이 6개월 전에 만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제주도 날씨 좋대. 기대되네. 저도요. 2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우였습니다. 민우도 지안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안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볍게 인사했어요. 민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사람은 스쳐 지나갔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야? 응. 옛날에 잠깐 알았던 사람. 그래. 지안이 뒤를 돌아봤어요. 민우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해 보였어요. 지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요, 민우 씨. 준석이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오빠가 정해줘요. 2사람이 백화점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서 있었어요. 멀어지는 지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민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됐다, 지안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적어둔 글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할 것들. 첫 번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2번째,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킬 것. 3번째, 소중한 사람을 지킬 것. 민우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줄을 추가했어요. 4번째, 잘못을 인정하고 배울 것.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지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수수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어요. 준석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2사람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했습니다. 나 서지안은 당신 김준석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나 김준석은 당신 서지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안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객석에 아버지 명호가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안이 바닷가에 섰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지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미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지안이 돌아섰어요. 준석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그 손을 잡았어요. 2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직업이나 옷차림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는 당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옵니다.
오늘 지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